그게 비극입니까?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비극이에요? 안 그래, 준우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안 나오는 게 왜 비극입니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뭐, 게임은 하지 않았지만, 난 피파는 하지 않았지만, 난 피파 전국 1등이 됐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들으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슬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수학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가르치다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공부를 안 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윤우가 뭐, 전혀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시험 못 봤어. 안 슬픈 거예요. 왜 슬퍼? 당연한 거지, 그건. 근데 이제 막 미친듯이 열심히 했는데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한 거야.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점수가 이제 망했어요. 그럼 슬픈 거지. 그게 비극이에요. 아니야? 내가 내 마음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했다가 하면 비극인 거지. 안 해서 안 나오는 건 비극이 아니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나중에 활용은 모르겠어요. 포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기 마음대로 풀지 말라는 얘기죠. 일단 속력. 속력이 뭐냐? 일단 뭐 거리랑 시간을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거리는 뭐냐? 우리 한번 봐. 거리는 거리입니다. 거리는 거리입니다. 아주 좋죠. 아주 신박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난 항상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느끼는 게 사람이 항상 멍청하다는 걸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느껴요. 거리는 거리입니다. 야, 이런 사람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초등학교 1학년도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야? 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물어봤어? 그냥 똑같이 대답했죠. 거리는 거리입니다. 중학교 1학년 되면 변함이 없는 거야. 슬프잖아. 거리는 거리. 거리는 뭐냐? 거리는 우리가 어떤 두 물체 사이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구한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단위를 정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미터 단위는 뭐냐? 옛날 때 한 발자국 걸었더니 그게 좀 농담이었나 봐. 1m 정도 갔나 봐. 이거를 이제 1m로 하기 정한 거야. 단위가 없었잖아, 처음에는. 그치? 그러니까 한 발자국 또 단위 겁나 길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선생님 자료로 1m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걸 이제 정한 거야. 기준을 정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기준 보통 이제 미터를 많이 쓰죠. 미터 단위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단위가 뭐죠? 센티미터. 거리부터 한번 가봅시다. 거리 기본 단위가 미터예요. 미터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센티미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 뭐를 의미하죠? 이 C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00분의 1m. 그러니까 이게 100분의 1m를 의미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 미터가 1m니까 센티미터는 그 100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01m가 되면 이게 뭐로 바뀌는 거냐면 1cm로 바뀌는 거야. 왜냐하면 이 cm의 단위가 100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C가. 그 다음에 우리가 미터에서 또 뭐로 갈 수 있죠? 밀리미터도 가죠. 이 M자, 밀리미터. 이 밀리는 뭐를 의미하냐면 10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mm는 0.00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단위에서 또 쓰는 게? 킬로미터가 있죠. 이 킬로가 의미하는 거는 10의 3승, 100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km면 3000m, 1000m인 거예요. K가 1000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단위는, 거리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 미터예요. 미터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는 거 한번 얘기해보자. 또 우리 마시는 거 기본 단위가 뭐죠? 마시는 거 기본 단위. 마시는 거. 미터죠. 미터가 기본 단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실 때 1리터보다 좀 작은 거는 뭐를 많이 쓰냐면 밀리리터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똑같은 단위예요. 이게 1000분의 1을 의미해요. 똑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센티리터 같은 건 안 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리터에서는 쓴 적 있어요? 그래서 1000ml가 1리터가 되는 거예요. 같은 단위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 정도쯤은 알아두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이제 잰 거고,
시간은 다 알겠죠? 시간 단위는 뭐 있냐? 시간 단위는 뭐 있냐? 보통 우리 쓰는 게 세 가지 정도 있죠? 아월. 1시, 분. 초, 초분, 시. 초분 시간. 초, 분, 시가 있잖아. 일반적으로. 시. 1초, 60초. 1초가 60번 쌓이면 1분이 되는 거고, 1분이 60번 쌓이면 1시간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초분시 단위를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면 속력은 뭐냐? 속력은 누가 만들었냐? 키로. 속력이 뭔지 난 대답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속력은 이런 거다. 내가 이해한 건 이런 거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암기를 안 하려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과연 뭐를 나타내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식을 세울 때 암기로 세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활용할 때. 대부분 그냥 외우죠. 아마 속력하려면 시간분의 거리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니? 속력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대답하는 게 시간분의 거리라고 대답할 건데 이게 뭘 구한 거죠? 그 거리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하지 말고. 왜냐? 활용은 이해를 하는 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수학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 머리가 장식용이 아니잖아. 이게 왜 나왔냐? 내가 학교까지 막 가요. 학교까지 가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600m야. 근데 내가 초속 1m씩 가고 있어요. 그럼 뭐냐? 그때 걸린 시간. 걸리는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교까지 600m인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예를 들어서 몇 초 걸렸다고 할까? 400초 걸렸다고 할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지금 속력이에요. 그럼 이게 뭘 구하는 거였냐? 600m를 400초로 나눴죠. 이게 뭐냐?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움직이냐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400으로 나왔다는 거는 1초당 얼마씩 움직일 것이냐를 구하겠다는 거야, 속력. 1초당 내가 얼만큼 움직일 것이냐? 1분당 얼만큼 움직일 것이냐? 1시간당 얼만큼 움직일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뭐라고 나오냐? 그게 뭐라 써있어? 한 번만.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를. 차를 이렇게 많이 타는데 계기판에 본 적이 없다는 그 슬픈 이야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어요? 킬로미터 퍼. 저한테 한 번에 계기판도 몰라요. 아, 굉장히 시속이죠. 보통 이제 시속 60km라고 하면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을 가겠다는 얘기죠? 60km를 간다는 얘기죠.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움직이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속력의 의미예요.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움직이냐. 그럼 내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움직이는 걸 알면 뭐가 좋냐. 예를 볼게. 내가 1초에 2m씩 움직여. 1초에 2m죠. 그럼 난 10초 뒤에 10초면 몇 미터 움직일 거 같냐. 우리 20. 어떻게 구했어? 그냥 통역에다 뭐 곱했더니 거리가 나온 거야. 시간. 왜냐? 1초 동안 움직이는 거니까 시간만 곱해주면, 10초를 곱해주면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속력이 이렇게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구하면 내가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를 시간만 곱해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력을 쓰는 거죠. 비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건 비례식인데 한 명은 600m를 400초 동안 움직였고 한 명은 200m를 10초 동안 움직였어. 그럼 누가 더 빠르냐? 비교할 때도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를 보면 누가 더 빠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얼마가 나오냐 대충 2분의 3 초속 2분의 3m가 나오겠고 얘는 얼마가 나오냐? 엄청 빠르죠 얘는. 초속 20m. 거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속도에 근접하는데 초속 20m면 100m 몇 초에 뛸 수 있냐? 100m요?
5초. 5초. 세계 신기록이 줬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초속 20m 움직이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알겠지만 뭐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가 9초 얼마 동안에 뛰잖아 100m를. 그러니까 엄청 빠른 사람이 1초에 거의 10m씩 간다는 거야. 엄청 빠른 세계에서 제일 빠른 애들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1초에 10m는커녕 뭐 7m, 6m 이 정도밖에 못 가는데 그게 빠르게 간다는 거죠. 얘가 훨씬 빠르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속력을 통해서 누가 더 빠른지 비교도 하는 거지.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이게 속력이에요. 속력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계 세우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 속력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는 거야? 시간. 여러분 방금 그랬잖아. 뭐 1시간에 3km 갑니다. 3시간 동안 얼마만큼 갈 거냐? 그럼 3시간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네. 어려워? 아니요. 안 어렵잖아. 네. 그러니까 의미를 알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게. 이 공식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보냐 시간은 거리를 또 뭐로 나누면 나오죠? 여기 시간. 속력으로 나누면 나오죠. 이게 다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거속시라고 할 때 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나올 때 거속시라고 많이 외우긴 하는데 의미를 알고 외우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위를 항상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그럼 봅시다. 개념 확인 1번을 볼게요. 시속 Akm로 2시간 동안 걸렸다. 2시간 동안 걸렸다. 그러면 시속이라는 거는 1시간당 Akm씩 간다는 거야. 이게 속력이죠. 단위 시간이 1시간이야. 1시간에 Akm 가면 2시간 동안 얼마만큼 가겠냐? 한번 1시간에 Akm씩 간다고요. 2시간이면 얼마만큼 가겠냐?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현범의 항상 내구조는 항상 궁금하긴 한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건지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보세요. 1시간이면 4km를 가요. 또 1시간이면 또 얼마 가는 거야? 또 1km를 가요. 그럼 1시간에서 이게 2시간 간 거예요. 이거 곱하면 되죠.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2km가 되는 거죠. 곱하면 나오는 거예요. 정말요?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머리 잘 굴려보세요. 지금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또 이거를 또 공식을 또 암기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Xkm를 가는데 Xkm를 거리를 시속 5km로 달렸어요. 얼마가 걸릴까? 거리는 시간 어떻게 되냐? 거리는 그러니까 Xkm 거리를 시속 5km로 달렸대요.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10km를 내가 이제 여기를 이제 문자를 숫자로 바꿔볼게. 우리 자 현준아 네. 이게 15km인데 15km를 시속 5km 달렸어. 얼마 걸릴 거 아니야 시간? 3시간. 3시 어떻게 구했어? 거리에서 거리를 시수를 나눴어. 나눴지. 똑같아요. 걸린 시간은 X를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속력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죠. 15를 5로 나눴듯이 그냥 거리만 X로 바뀐 거야. X를 5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식대로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머리가 장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그냥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력을 물어봐. 속력이 뭐를 구하는 거니? 몰라요. 그냥 활용을 못하죠. 당연하겠지만 다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3번 1시간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Xkm 걸었어요. 3시간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Xkm를 걸었다. 이때 속력은 무엇이냐? 현범아 3시간 동안 Xkm 걸었을 때 속력은 뭐냐? 3시간 동안 Xkm를 걸었습니다.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집중하라고 거기에 보지 말고 그거 뭐가 중요해. 이거 보라고 이거. 널 참아보는 게 뭐가 문제인지. 야 너는 이걸 대답할 생각하니까 남의 시간이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맞아. 내 인생 끝나면 망해.
아니 쟤네가 뭐가 야 쟤네가 뭐 알려줘? 쟤네가 뭐 너한테 뭐 인생 뭐 이거 아는데 도움 준대? 근데 이거 보라고 얘 집중하라고 지금 이거 머리 쓰기도 부족한 항목인데 왜 나머지를 신경 쓰고 있냐고 지금 어? 지금 생각해가지고 지금 배운 걸 생각해가지고 대답할 생각을 해야지 왜 맨날 뭐 남이 어쨌는 뭐 무관계가 있습니까? 3시간 동안 엑스트로 갔다는 거는 아까 했잖아 속력이 뭐야? 시간당 얼마만큼 이동했냐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이동하고 시간당 이동해서 하고 싶으면 x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속이 나오는 거예요. 시속 1시간당 3분의 xkm씩 간다. 자 여러분들이 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지금 거속시의 기본인 거고요. 거리가 무엇인지 속력이 무엇인지 시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부터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가르치면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 단위, 시간 단위 이해를 해야 돼. 그런 것들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슬프지만 되게 많아요. 머리처럼 연기를 근데 이제 정말 슬픈 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난 되게 슬퍼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제 내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냐, 멍청하다고 생각하냐, 대부분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상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상한 잡지식을 알려주잖아. 어떤 성공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다니까. 현범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다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들은 게 많으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똑똑하다는 거는 남한테 뭔가를 들어가지고 잡지식을 아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똑똑하는 건 뭐냐? 내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거 다음에 어떻게 바뀌겠고 이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얘기인지 이게 제대로 된 얘기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요 다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유튜브는 진실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하는 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면서 이게 정말로 바른 얘기인지 이게 잘못된 얘기인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게 똑똑한 거예요. 이상한 잡지식을 많이 듣고 와가지고 뭐 이래요 저래요 알지도 못하는 얘기 맨날 이렇게 내뱉는 거야. 그냥 대충 들은 거 외워가지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슬프지만 어린애들도 나와가지고 뭐 어린애들이 하니까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욕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진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진짜예요. 근데 그 욕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쓰고 있는 욕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는 의미가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진짜 많아요. 근데 감기 사투리로 제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봐 필수 치번을 봅시다 이제. 자 이제부터 표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어려워지니까 잘 들으세요.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자동차를 타고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80km, 올 때는 시속 40km. 나는 일반적으로 표를 만들 때 거속시로 많이 만듭니다. 뭐로 만든다고요? 거리, 속력, 시간으로 만들어요. 자, 이거는 뭐 자기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갈 때, 올 때.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단위를 통일시켜야 돼요. 시간 단위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거리 단위는 무엇으로 할 것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은 A에서 B점을 가는데 갈 때는 시속 80, 시속 80km. 그러니까 지금은 거리는 km고 시간은 시간 단위예요. 그 다음에 시속 40km 올 때. 자, 거리는 모르는데 갈 때 올 때 거리가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왕복한 거리가 똑같겠죠? 갔다가 온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갔어. 학교에 다시 와요. 같은 거리예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이 거리는 똑같습니다. 미지수로 정합니다. 그럼 시간이 나오죠. 왜 우리가 시간을 구해야 되냐면 봐봐. 총 몇 시간에 걸다 나왔죠? 문제에서? 6시간. 시간에서 나중에 이제 힌트를 발견해야 돼요. 그럼 시간은 간단해요. 시간은 여기다가 그냥 분수만 치면 돼요. 80분의 x입니다. 여기는 40분의 x예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더한 거죠. 더했더니 몇 시간이 걸렸다고? 6시간. 시간 단위에서 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총 6시간이 걸렸다가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표를 만들면서 이렇게 정한 다음에 보통
이쪽에서 식이 나오든지 이쪽에서 식이 나와요. 통정에서 식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구해가지고.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나왔냐? 이게 1차 방정식인 거고 이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면 여러분 다 배웠겠지만 이거 뭐 곱해야 되냐 양변에다가 우리 지훈아 최종부터 얼마예요? 80이죠. 80 곱하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이런 80 곱하면 2x. 이런 80 곱하면 8, 6에 480이 되겠죠. 3x. 1차 방정식이죠? 480이니까 x는 뭐가 된다? 160k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표를 만드세요. 처음에는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나마 좀 쉽네요. 이게 나랑 같이 풀으니까 쉽지 조금만 어렵게 해도 여러분들 거의 다 못 풀 거예요. 아마. 이게 시켜보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필수 문제 8번.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이제. 와, 한번 책안 썼는데 97번. 자, 멍 때리지 말고 잘 보세요. 남 보지 말고. 자, 동생이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갔다. 이 시간부터 이게 헷갈리는데. 자, 겉없이로 쓸게요. 거리, 속력, 시간, 그 다음에 동생, 형, 이렇게 쓸게요. 자, 먼저 동생은 분속 40m. 자, 지금 단위가 분이에요. 1분이에요. 분 단위고요. 거리는 미터 단위입니다, 지금. 형은 분속 60m. 자, 지금 단위가 분이고, 거리는 미터 단위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이제, 시간.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형이 출발한 거를, 걸린 시간을 x분이라고 할게요. 근데 동생은 형보다 몇 분 먼저 출발했죠? 10분 먼저 출발했죠? 동생이 집을 출발한 뒤에 형이 출발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봐서 멍 때리고 있어요. 지금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딱 내가 앞에서 딱 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이걸 같이 고민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게 다 보여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선배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으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슬프지만 같이 집중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멍 때리고 뭐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중하세요. 여기 지금 멍 때리지 말고 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에서 보면 다시 다 보여요. 얘가 이제 멍 때리는 거야.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 수업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자기가 딴짓을 하면 선생님들이 모를 거라 생각해요. 정말 미안한데요.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자는지 얘가 딴 생각하는지 그냥 다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장님이 아니잖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 한 번만 여기 나가서 수업하잖아요. 다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학생을 선생님이 이뻐할 것 같냐? 우리 윤호야. 너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잘하는 하는 수업 잘 듣는 수업 잘 들으면서 집중하는 놈. 같이 따라오는 놈을 좋아하죠. 열심히 하는 애. 열심히 하는 애.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진짜라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부 잘하지만 수업 전혀 안 듣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진짜라니까? 전혀 안 듣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 같이 가면 두 가지 파는 것 같아요. 아예 공부를 안 해서 안 듣던지. 정말 잘해가지고 안 듣는 것도 있어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잘하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듣는데 못하는 애들은 인생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놔두는 거죠. 선생님들이 솔직히 가서 이제 한번 캐고 정신 똑바로 이렇게 해주면 애정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가 있는 거라고요? 애정이 있는 거야. 그냥 따뜻한 데 놔두잖아? 그래 네 인생 네가 좆대는 거지 그냥 놔둬. 이게 사실 무관심한 거. 그냥 니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냥 네 나중에 이제 개고생 좀 해라. 그럼 놔두는 게 엄마 아빠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데 얘가 공부를 더럽게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근데 잘하고 있어. 계속 놀아. 뭐 이래. 잘못된 거죠. 엄마가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더해. 담배 많이 피워. 술 더 많이 먹어. 잘못된 데로 계속 놀아다녀. 오케이 법 어기고 다녀. 막 그러고 있어. 엄마가. 잘못된 엄마 아닌가요? 괜찮은 엄마예요? 괜찮아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똑같은 거야. 학교 사람들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뜻하는 거 아는데도 집중하면 이쁨 받아요. 자, 동생은 형보다 10분의 1씩 출발했으니까 x 플러스 10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냐. 자, 둘이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뭐가 같아야지 만날 것 같냐, 우리 지훈아. 이거 맞대. 거리. 아, 시간인데 거리가 똑같아져. 여기 잘못 썼네요. 그 오전이 뭔가. 자, 거리가 똑같아서 만나는 거야.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둘이 곱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같다. 만나는 거예요. 둘이 곱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곱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둘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났다. 거리가 똑같으면 만나는 거예요. 따라잡은 거지. 형이 겁나게 빨리 달려가지고 동생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근데 형이 겁나 따라가가지고 야 같이 가. 그러는데 동생이 멈추진 않네. 계속 똑같이 가네. 하지만 형이 겁나게 열심히 뛰어가서 잡은 거죠. 그러면 이게 1차 방정식이죠. 분배 법칙 쓰면 40x 플러스 400은 60x가 되겠고 이걸로 넘길게요. 그럼 400은 뭐가 되냐? 20x가 되겠죠? x는 20분이 됩니다. 답이에요. 20분에 담는다. 자, 이제 딴소리 그만하고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같이 머리 쓰시고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배웠던 대로. 표 만드는 거 채우시면서 이번에는 둘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지와 현우가 만나기로 했어요. 남친인지 여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둘이 좀 집이 멀어요. 예지의 집과 현우의 집 사이에는 몇 미터가 있다 지금? 1800m. 좀 머네요. 하지만 이 정도 거리가 우리 사이에 갈라놓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한 다음에 나온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만나려면 얘는 이렇게 가겠고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의 거리의 합이 얼마가 되면 만나는 거죠? 1800m. 둘 거리의 합이 1800m가 되면 만나는 거야. 그때 딱 만나는 거지. 그치? 내가 어느 쪽에다가 더 멀리 있냐? 현우, 남자친구가 좀 더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았어? 우리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앞에 날 만나자 됐어.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죠. 그치, 현범아? 아니야? 설레지 않아? 네가 좋아하는 애가 만나자고 했는데 설레지 않아? 안 설레요? 아 이거 선생님 대답. 그래. 자, 그래서 예지와 현우인데, 자, 봅시다. 속력은 뭐냐면, 예지는 분속 40m. 자, 현우는 분속 50m. 남자애가 별로 이렇게 설레지 않은가 봐. 좀 별로 빠르지가 않아요. 여자친구에 비해서 별로 많이 안 빨라요. 40이랑 50m면. 1분에 40m 가는 거고, 1분에 50m. 그치? 저 열심히 뛰어갔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래, 안 그래, 준아? 현준아? 맞아요. 너 더 뛰어갔지?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애인가? 혼자도 저 여자친구 여친 있어요. 아우, 여친이. 와 진짜 많구나. 자, 그럼 둘이 같이 출발했죠? 그럼 시간은 똑같겠냐, 안 똑같겠냐? 똑같아요. X분. 그러면 거리는 뭐가 되겠냐, 얘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곱하기 X. 40x, 아니 저 40x, 50x.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 그럼 40x. 얘는 50x. 50x. 뭐야, 시간. 이거에 더한 게 뭐가 된다고? 1800. 1800. 단위가 분하고 미터 단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1800인 거야.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이거 더하면 몇이야? 90x죠. 90x가 1800이니까 나누면 20. 그래요. 20분 뒤에 만나는 거야. x는 20분 뒤에 둘은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와, 얘기예요. 이제 찍히네요. 이게 가끔 안 찍힐 때가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일에 대한 문제로 넘어갈게요. 일에 대한 문제. 보통 우리가 이제 비율을 되게 많이 나와. 비율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잘 보세요.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일을 할 때 전체 일을 뭐로 놓냐면 일에 대한 문제는 전체 일을 1로 놔요. 뭐로 놓는다고요? 1.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약간 속력 같은 거랑 비슷해. 뭐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일을 하냐, 아니면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일을 하냐, 이걸 구해야 돼. 사람마다.
그러니까 뭐 시간당 얼마만큼 일하냐? 1분 동안 얼마만큼 일하냐? 약간 그 속력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런 문제 풀 때 대부분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뭐 하게 이걸 되게 많이 풀어요. 우리가 활용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속력이 뭐야?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가게 이거 구하는 거지. 그러면 1도 똑같아.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일하게 이걸 구하면 되게 쉬워. 왜냐면은 거기다가 시간만 곱하면 얼마만큼 일했는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뭐 했냐 이걸 구하는 게 우리가 되게 편해. 뭐 하기가 편하냐면 계산하기가 편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일을 하는데 아버지는 며칠이 걸린대? 10일이 걸린대. 형은 며칠이 걸린대? 형은 15일이 걸린대.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이 사람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지를 구하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 그러면 얘는 10일 동안에 일을 일하는 거니까 하루에 얼마만큼 일하는지를 구하려고 그랬어. 아까 전에 봐봐. 그 1시간당 얼마만큼 하는지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뭐로 나눴지? 시간으로 나눈 동안 기억해? 기억해? 시간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하는지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와. 우리가 이제 공식들을 보면 시간으로 뭘 나눠. 뭐 이런 거야. 내가 100만큼의 일을 하는데 10일 동안에 100만큼의 일을 했어. 100만큼의 일을 하는데 일한 양이 이건데 이걸 10일 동안 했어.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 일하냐라고 알고 싶으면 얘를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10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써.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뭐 했는지를 구하고 싶으면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대부분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공식이 다 똑같아요.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10일 동안에 일을 일한 거야. 그럼 얘가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일하는지를 구하고 싶으면 1을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1일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 거냐면 10분의 1만큼의 일을 한다는 거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전체 일을 뭐로 놨기 때문에 1로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 방법을 되게 많이 써.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비례식이거든. 여러분 이해를 좀 하면 이게 외우지 않아도 아 저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이 느낌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암기를 안 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해가 돼야지 심화 문제가 풀려요. 외워서는 못 풀어. 쉽지가 않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뭐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거 다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 암기하지 말라고 최대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형은 하루에 얼마 동안에 1일 동안에 얼마만큼 일하겠냐? 1일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15로 나누니까 형은 하루에 15분에 1만큼의 일을 하는 거야. 이걸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둘이 같이 일을 한대. 그러면 하루 동안에 둘이 같이 일하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형과 아버지가 같이 일을 하면 형 플러스 아버지가 1일 동안에 하는 양은 뭐가 되냐면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같이 일을 하게 되면 30분의 그럼 몇이 되죠? 통분하면 30분의 3 플러스 30분의 2니까 30분의 5가 돼서 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같이 일을 했을 때 며칠 동안 일해야지 전체가 되냐? 그럼 그걸 x이라고 할게. 모르니까.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하루에 이만큼 일해? x를 곱하면 몇이 되는 거야? 전체 몇이 되는 걸 찾는 거야? 1이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럼 x가 몇일이어야 되겠어? 6일. 같이 일하면 6일 동안 일을 하면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6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다 똑같아. 만약에 뭐 시간당 얼마 일하는지, 하루당 얼마 일하는지 이것만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며칠 있는지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뭐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또 질문을 받을게요, 선생님이. 그다음에 저런 원리들을 되게 많이 쓰니까 이해하시면 조금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전가, 원가 문제에 대해서 아는데 조금 뭔가 우리가 정가, 원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이게 좀 이해가 돼야지 문제가 이해가 되니까. 보통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의점에 자주 가죠? 그죠? 편의점에 가면, 편의점에 보면은 그 진열대에 있는 그 가격은 정가야, 일반적으로. 뭐라고? 정가.
근데 실제적으로 편의점의 주인분들은 전가로 물건을 사오면 망해요. 왜냐면 정가로 물건 사서 정가로 팔면 얼마 남죠? 0원 남는 게 아니라 알바비도 줘야 되죠. 임대료도 줘야 되죠. 완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들여오는 가격은 더 쌀까? 더 비쌀까? 더 싸게 들고 오겠죠. 그래서 이 편의점 주인이 그 물건을 사오는 가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거를 원가라고 부를게요. 그걸 뭐라 부른다? 원가. 그래서 정가를 더 비싸게 주고 당연히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당연하겠지만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은 돈을 벌겠죠. 그죠? 팔 때마다 손해가 나.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일할수록 손해가 나면 일할 필요가 없잖아. 가만히 누워서 있는 게 낫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가를 갖고 와서 붙이는데 만약에 원가에다가 X1이라고 할게. 만약에 원가를 그러면 보통 20% 30% 이렇게 붙여요. 이익을 붙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몇 프로를 붙인다겠냐면 20%의 이익을 붙인다 그랬어. 이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쓰는 애들이 많아요. 다 틀려요. 이거 다 틀립니다. 이거는 이익인 X만 구한 거야. 이거는 20%의 만큼의 이익을 붙이겠다는 거는 원래 원가를 봤을 때 이 원가에서 100분의 20 X는 이건 이익 붙은 거니까 얼마가 더 포함되어 있어야죠? X가 포함되어 있어야죠. 원래 가격에다가 이익을 더한 거가 정가인 거야. 애들이 제일 실수한 게 뭐냐면 얘만 적어. 이것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쫄딱 망해요. 이거 적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1,000원에 갖고 돌아왔다고 볼게. 1,000원에 내가 갖고 왔는데 20% 만약에 샀다 5분의 1 곱해봐. 얼마야? 100분의 20x 하면 얼마야? X에 1,000원 넣었을 때 200원이잖아. 1,000원으로 사들여서 200원에 팔아?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거 뭐 사들이는 것보다 훨씬 싸게 팔고 있어요. 곧바로 장사 어떻게 된다? 접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익분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X 원래 원가를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 이익이라면 이렇게 적어요. X가 있었다면 1 플러스 100분의 20이라고 적는 게 요 1이 원래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게 이익분인 거예요. 그래서 1을 빼뜨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애들 자주 빼먹어? 그러면 빼먹는 순간 걔는 장사하면 안 돼. 망하는 거야 곧바로. 할 때마다 적자야. 일을 하고 있는데 점점 돈이 나가고 있어. 놀랍죠? 아빠가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나서 우리 집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도 못 내고 학원도 못 보내주고 여행도 못 가고 계속 집이 망하는 거죠.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시은아?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익을 보고 팔아야 되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게 정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가에서 가끔 보면은 팔 때는 막 그런 거 보면 알겠지만 할인해서 막 팔고 있잖아. 막 그 편의점 가면 뭐 1 플러스 1 뭐 몇 프로 할인해 줍니다. 뭐 이런 게 막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죠. 그럼 정가에서 얼마를 할인해 준 거야. 이 문제에서는 얼마 할인해 줬냐면 판매할 때는 판매가는 얼마에 판매했냐면 정가에서 얼마 할인해서 팔았냐면 200원을 할인했대. 여기서 200원을 빼주면 500원을 빼면 되겠죠. 이게 판매한 가격이죠. 그래서 원가, 정가대로 판매할 수 있겠지만 판매할 때는 뭐 할인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할인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500원을 할인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팔았더니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겼대? 300원. 그거는 그러면 300원이라는 거는 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판매한 가격에서 뭐를 빼야지 이익이 되는 거야? 원가를 빼야지 이익인 거야. 원가는 내가 사갖고 온 거야. 당연히 사온 것보단 많이 받아야 되겠죠? 아니야? 더 조금 받으면 돼요? 그럼 장사하면 안 돼요? 망해요? 그러니까 이 판매한 금액에서 사들인 가격을 빼줘야지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익인 거야.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거는 판매한 가격에서 뭐를 빼줘야 되는 거야? 원가를 빼준 게 이익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냥 여기다가 300 쓰면 안 돼요?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되는 거야? 판매가는 뭐가 되는 거야? 300원 이익 보려면 원가 플러스 300원이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300원 이익을 봤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지금? 그래서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300원 이익이라는 얘기는 판매가가 원가 플러스 300원이다.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판매 가격은
뭐랑 같다? 원가 플러스 이익과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죠? 원가는 내가 사들인 가격이니까 이거는 이익이 아니야. 돈 지불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100분의 120x니까 5분의 6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500이 되겠고 x 더하기 300이니까 이거 넘어가면 5분의 5x 빼면 5분의 1x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800이 되겠습니다. 5를 곱하면 4,000원. 원가가 4,000원인 물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에 대해서 일단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지 뭐 시계 세울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시계 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뭐를 지금 갖고 와서 설명했다? 편의점이다.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원가에 사갖고 와서 정가로 놓고 어떻게 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뒷페이지로.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 100페이지 4번. 자, 요것도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호수를 걷는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필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종종 나오니까, 이게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게요. 호수가 동그랗게, 그냥 상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 호수에서 같이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만나야 돼. 근데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나는 경우도 있겠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첫 번째는 이제 반대 방향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는 거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언제 만나냐? 당연하겠지만, 얘 이동거리하고 얘 이동거리가 합이 호수 한 바퀴가 될 때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넣는다면 A의 이동거리하고 플러스 B의 이동거리의 합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호수 한 바퀴. 호수 둘레. 이게 되면 만나요. 반대 방향일 때는. 그렇겠죠? 여기서 이제 만나겠죠? 반대 방향일 때는. 근데 이제 같은 방향일 때는 어떻게 해야지 만나냐? 지금 반대 방향일 때였어요. 그럼 같은 방향일 때는 적어 놓으세요. 같은 방향일 때는 일로 같이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야 돼. A가 겁나게 빨리 가고 A가 여기까지 왔어. B가 겁나 빨라. 어떤 남자인데 미쳤어요. 거의 달리기가 엄청 잘해. 그래서 얘가 또 돌고 한 바퀴 더 온 거야. 그래서 만나는 거야. 같은 방향에서 만나요 그러면 몇 바퀴 차이가 나냐면 한 바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빨리 간 놈이 한 바퀴 따라 잡은 거야. 그래야지 같은 방향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방향일 때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지금 B가 더 빠르다고 할까? B가 더 빠르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B의 이동거리에서 뭐를 뺀 게 A의 이동거리를 뺀 게 뭐가 돼야 돼? 호수 둘레가 돼야지만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한 바퀴 차이가 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그림은 그리면 알겠지만 반대로 가면은 더한 게 호수 한 바퀴가 되면은 만나겠지만 같은 방향일 때는 한 바퀴 차이가 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오래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늦게 달리다 보면은 한 바퀴 따라 잡혀가지고 잡히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요게 반대 방향은 더한 게 호수 한 바퀴, 같은 방향은 뺀 게 호수 한 바퀴가 돼야 된다.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 생각이 있어야 돼.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래서 따라잡히면은 조금 굴욕적이죠? 한 바퀴 따라잡혔다는 거니까 조금 굴욕적이죠? 괜찮나요? 한 바퀴 따라잡히면 조금 굴욕적일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럼 4번을 보세요. 4번은 세호하고 은지가 있는데, 세호하고 은지가 있어요. 거속시 문제예요.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데, 뭐 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나중에 또 해줄게요. 일단은 세호는 분속 몇으로 간다고 했냐면 150m.
인지는 분속 90m예요. 이때 시간 단위는 분으로 합쳐지고 거리 단위는 미터로 다 할게요. 이렇게 됐죠? 이때 같은 방향으로 돈다 그랬으니까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을 x분이라 적을게요.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x분이 되겠고요. 그럼 거리는 뭐가 되냐면 150x, 90x가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돌았다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호수 한 바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50x 빼기 90x가 이게 만약에 반대 방향 때면 더하기가 돼야 돼요. 같은 방향은 빼야 되겠고 이게 몇 미터라고 했어요? 1.5km니까 단위 바꿔줘야 되겠지.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1500을 적어주셔야 돼요. 단위 조심하세요. 1.5 적으면 다 틀려요. 지금 우리 미터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1.5km는 1500m로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바꿔야 돼요. 단위를 항상 조심해야 돼. 단위 때문에 많이 튀어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1.5km라고 했기 때문에 1500m로 지금 바꾼 거야. 지금 다 우리 미터 단위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60x가 1500이니까 x는 25분째 따라잡혀요. 안타깝지만 한 바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세호가 빠르잖아. 150m. 1분에 150m 가네. 1분에 90m밖에 못 가네. 엄청 빠르게 가고 있어요. 미치는 듯이 따라가고 있죠. 뒤에서 무서운 애가 오고 있습니다. 25분이 지나가면 한 바퀴가 차이가 난다. 됐죠?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석식 문제랑 1문제랑 그 다음에 뭐였죠? 원가, 정가, 문제까지 다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문제들을 위에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밑에 유제 문제도 풀면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빨리 질문해야 된다. 뭐 가야 되는 친구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안 가도 되는 친구들은 지금 풀어보면서 안 되면 빠르게 질문하도록 합시다.